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약간 쌀쌀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그러한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진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들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그러한 수행의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말은 인격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은 인격을 넘어서서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듯이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재산이다 이 말이죠. 유명한 사람들도 이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을 아주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실천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말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보다는 실천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대부분 보면은 큰 스님들 치고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마디를 하면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면 누가 그런 말 나도 아는데, 그러지만 성철 스님이 하니까 무게가 있고 명언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지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잘하고 예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 인격이 좀 낮다, 이렇게 말로써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이 뭐냐 하니까 1, 2, 3위가 있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물에 빠져 죽는 거래요. 물에 빠져 죽는 일 어렵고 두렵죠? 두려운 일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불에 타 죽는 일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미국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 어떤 건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모르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돼요. 그것이 제일 어렵고 불에 타 죽고 불에 빠져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렵다. 이렇게 미국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한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야말로 값어치 있게 우리가 아름답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암경 정행경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언쟁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는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저희 조실 스님께서 기가 닿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쟁은 피해라 이 말이죠. 언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언쟁만큼 무익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그리고 가족 간에도 언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언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두 시간 후에 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언쟁은 하지만은 항상 친하게 지내면은 언쟁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언쟁이다 생각하게 되면은 멈추는 것이에요. 멈춰버려. 그러면은 언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상대 지간에도 골은 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입을 가지고서 나쁜 말을 한다든가 언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입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죠? 또 깨끗하고 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립스틱을 바르죠? 그래요. 립스틱을 다 바르고 다시 다질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로 나쁜 말을 한다든가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꽃이 아니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이 깨끗한 이 가지고 항상 아름다운 말 그리고 남에게 위로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수경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죠. 정구업진은 입을 깨끗이 하는 진의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입을 깨끗이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쁜 말, 그야말로 싸우는 말, 그리고 험악한 말, 거짓말하지 않는 말, 꾸민말하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음식점에 가서도 주문을 할 때도 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성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백반 하나 줘. 백반. 그러잖아요. 마치 그 식당 종업원들이 하인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않겠어요? 다 한두 번 정도는 그러시지. 저도 젊었을 때는 백반 좀 줘 이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기백은 넘치지만은 그 종업원들을 좀 깔보는 그러한 말투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뭐 드실래요? 하면 힘이 없이 이야기해요. 백반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스님이 이쁘게 말씀도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런 점에 있어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연세가 들어야 예쁘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젊어서부터서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쁘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호감을 갖겠어요. 호감을 갖는다 이 말이죠. 프랑스 휴양도시 니스 한 카페에 커피 가격표가 나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요.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스 4.24유로, 헬로우 커피 플리스 1.4유로. 내가 좀 영어 좀 쓰니까 스님이 유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한글로 쓴 것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해보에는 영어로 해놨죠? 제가 이제 그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커피 7유로는 뭐냐? 커피라고 반말하는 사람한테는 커피 가격을 10,000원 받는다 이 말이죠. 커피 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히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하고 거기에다 겸손하게 그야말로 말하는 사람은 2,000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품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커피를 공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커피 가게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운동을 펼쳤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게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가게고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깃든 그런 가게겠어요. 가게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람들의 그 인격 도야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가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이디어 정말 굿 아이디어예요. 굿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이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커피 가격의 5분의 1에 그야말로 맛있는 커피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맛없는 커피도 아주 맛있게 보이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커피 맛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설탕을 적게 넣은 커피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요 커피라고 하면 무조건 다 좋아요. 쓴 커피도 좋고 신커피도 좋고 단커피도 좋고. 왜? 이 커피 한 잔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노고가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커피 중독자는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 아름답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인격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 말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격의 소유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호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게를 하든 심부름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밥을 짓든 남의 집 가서 청소를 하든 길거리에서 미아원이건 또 그야말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팔건 이런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은 존재요. 영꽃과 같은 존재다.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시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말은 사람의 향기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우리가 방 안에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려하지 않지만은 향기가 좋으면 우리는 그 꽃을 방 안에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한편이 말을 아주 나쁘게 한다 이 말이죠. 좀 속된 표현으로 싹수 없이 해. 그러면 어때요? 침대 같이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결혼한 사람이고 동의 안 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요. 그렇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라도 내배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아주 친절하고 절친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은 곧 인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을 들어놓고 싶어요? 어떤 꽃을 들어놓고 싶어요? 향기가 있는 그러한 꽃, 향기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내 안에 간직하고 싶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곧 인격이요, 더 나아가서는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쟁을 하다가 화가 치밀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입에서 그야말로 막말이 나오죠. 에? 그러죠?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한테, 상대방한테 더 그야말로 얘기가 하기 싫으니까 문을 가르치면서 저 문이 나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 문이 나가는 문입니다. 하면은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으로 나가겠죠, 얼른.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도 그야말로 언쟁이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요. 저 문은 나가는 문인데 잠깐 나갔다 와서 다시 싸우기로 합시다. 좀 인터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싸우다가도 맥이 끊어지니까 완전히 그냥 기분이 잡치는 거지. 그리고 또 싸우는 것도 뭐요?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쉬다가 싸우려고 한다면 힘이 쪽팔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요? 중간에 언쟁으로 흐를 경우에 우리 커피 한 잔 하고 다시 충전해서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언쟁을 좀 재미있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언쟁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언쟁을 재미있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 돼. 에? 무조건 큰 소리를 치고 그야말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보다는 우리가 언쟁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도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싸움에도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여유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가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언쟁을 잘하는 사람, 또 너무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행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딱 멈출 수가 있어요. 나아가고 멈추고 전진과 후퇴,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만이 그야말로 이 세계를 정말로 자기 손안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수행과 그 말은 그야말로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 경전의 1장 대품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서 어떻게 해요? 입안에 토끼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안에 토끼가 뭐예요? 토끼가 여러분 혀입니다. 그렇죠? 새치혀로 천하를 얻은 사람도 있고 새치혀로 뭐요?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이 정말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혀가 몇이나 돼요? 새치요 새치. 대부분 새치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서 입안에 토끼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토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이 말이죠.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하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도박으로 재산을 잃는 자는 가령 자신까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불행은 오히려 적은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악을 품는 사람의 죄는 아주 무거운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악담 또는 악을 가지고 서기를 비방하는 사람은 10만과 36 디랍보다 지옥 5 앞보다 지옥에 떨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하나로서 뭐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장보리 했던가? 장보리 했어요? 그게 시청률이 뭐요? 드라마, TV 드라마 1위 돼. 30%가 넘대.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가관인데, 참 가관이요. 연민정 참 말 잘하더만. 그렇더라고. 그런데 좀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느꼈어요. 물론 그걸 각색하고 저작한 사람들의 의도가 좀 내가 생각하고는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연속극만 보면은 좀 꼭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좀 식모라든가 악인이라든가 좀 천미르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런 점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좋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전라도 말이 아주 정겹고 다감해서 요새 서울에서 전라도 말이 유행이라면서 또 그래.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좀 그야말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전라도 말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연속극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갈등을 조장하고 그야말로
같은 민족을 또 지역들을 그냥 양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높아시면서 말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말을 그냥 너무나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말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도 그야말로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이 입으로 모독하게 되면은 오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도구 도구가 되고 또 나를 죽이는 그러한 도끼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요집 54쪽 오행에 보면은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말보다는 바른 말, 꾸며서 하는 말보다는 진실한 말, 양설보다는 화합하는 말, 악한 말보다는 유연한 말, 부드러운 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 진실한 말,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뜨는 시대다 이 말이죠. 예? 뜨는 시대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짱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지만은 바른 말, 진실한 말,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뜨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공덕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요? 지는 사람들이에요. 져버려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저는 어떤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할머니가 좀 발음이 뚜렷하지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면은 3대 캐년이 있는데 제일 큰 계곡이 뭐냐면은 그랜드 캐년이요. 그랜드 캐년 들어봤어요? 서부 여행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 하이라이트요. 예?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차를 탔는데 발음이 좀 부족하게 그랜드 캐년을 잘못해가지고 그전 캐년 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그냥 캐년이 아니고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기 쉽게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외우기 쉽게 그렇게 외우다가 잘못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할머니는 뭐요? 할머니는 그것을 그렇게 외웠죠.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참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가 또 욕으로 안 알아들었어요. 또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삐긋이 웃었어요. 할머니가 농담도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욕을 잘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개화천선시키는 그런 일들은 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욕이 아니요.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욕차르기로 유명한 스님들이 있어. 그런데 대부분 그런 스님들은 굉장한 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럴 정도로 수행력이 깊은 사람들은 욕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력이 약한 사람들은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드리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험담은 사람을 해친다. 세 사람을 해친다. 말하는 자, 험담하는 자, 듣는 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 나쁜 말, 험담 듣게 되면 귀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귀가 안 아프고 그걸 노랫소리로 듣는 사람들은 험담을 즐기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누가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프고 듣기가 싫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진실한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욕을 한다든가 나쁜 말을 할 때 귀가 거슬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나는 뭔가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험담한다든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귀를 막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토를 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먼 시간이 흐른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 좋은 시간 동안 좋은 말만 하자. 그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그야말로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느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안경에서 상대방을 충고할 때 5가지로 충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회를 잘 봐야 된다. 기회를 잘 봐서 그 사람이 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시인 이채 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기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이 말이죠. 즉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생각이 깊은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야말로 높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말은 인품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말 한마디를 잘 함으로 인해서 무한한 재산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은 또 무한한 재산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말은 그야말로 백지수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살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부터서 아름다운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 자비스러운 말,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 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